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제가 직전에 올렸던 영탁 막걸리 영상이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상당히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정경쟁 방지법과 퍼블리시티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연 영탁씨와 예천양조가 어떻게 되는가,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서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법에 침해가 되는지, 부정경쟁 행위가 되는지, 혹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립하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표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 영상을 요약하면 상표법 상으로는 예천양조가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영탁 막걸리가 상표를 등록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천양조에게는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댓글에서 다른 유튜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탁 막걸리를 사용 못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과연 그분들은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의사마다 진단명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상표법 99조에서 이야기하는 부정경쟁 목적 없이 지속해서 사용이라는 조건을 저는 충족한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정경쟁 목적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줄여서는 부경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부경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법 2조 1호에서는 부정경쟁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를 열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게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감옥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탁씨 같은 경우에는 상표로서 영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양조가 비록 유명한 사람인 영탁의 이름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한 줄,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부분이 해당하지 않아서 2조 1호 감옥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타인의 성명이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2조 1호 남목인데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탁 막걸리라는 것을 예천양조가 판매했을 때 다른 사람의 영업상의 행위랑 혼동을 일으킬까요?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다고 해서 영탁씨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양조의 행위는 2조 1호 남목에도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인의 성명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조 1호 아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또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다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연 해당이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 행위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조 1호 감옥이나 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서 가수 영탁씨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가수 영탁씨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살펴봐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이외에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름이나 내 얼굴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퍼블리시티권이 되겠습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도 법률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어 나가고 있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법원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퍼블리시티권 관련 판례로서는 수지 모자 사건이 있겠습니다. 평소에 수지씨가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데 이 모자와 관련해서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모자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지방법원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1심 지방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거쳐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양자 간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서 수지씨한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라고 일부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1심 판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 판결은 정확한 판결문이 아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결정문으로서 결정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판결문처럼 그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의해라 라고 화해를 권고하고 따라서 양자가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그걸 결정문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문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저 수지씨한테 1,000만 원을 배상해라 라는 정도로만 작성이 되어 있고 이 1,000만 원의 성격이 위로금인지 아니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손해배상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지방법원 판결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결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영탁씨께서는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경우에 처했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총을 가져갈 수도 있고 칼을 가져갈 수도 있고 정 급하면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싸울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시가 바로 상표법, 부경법,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 되겠습니다. 상표법은 굉장히 강한 법률이에요.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서 징역형까지도 형사처벌을 가능한 굉장히 강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에 비유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칼이 되겠습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처럼 상대방을 감옥에 넣는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조금 약한 칼과 같은 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돌멩이와 같아요.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싸우는 행위입니다. 주변에 총도 없고 칼도 없다면 당연히 돌멩이를 집어서 싸워야 되겠죠. 퍼블리시티권이 왜 돌멩이냐면 법률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 판례로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지방법원 판결에서조차 인정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영탁씨가 이 돌멩이를 집어서 싸운다고 했을 때 승산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수지 모자 같은 경우에도 수지씨한테 1,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항소심까지 갔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난다면 수지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하나만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수 영탁씨께서 가장 든든한 무기, 총만큼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영탁씨의 팬들이 되겠습니다.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로 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탁씨를 믿고 지지했던 바로 그 팬분들 때문에 영탁 막걸리가 흥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예천양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천양조가 이런 영탁씨의 팬들을 등지고서 혼자서 계속 영탁 막걸리를 제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영탁씨의 팬분들이 영탁 막걸리를 구매를 할까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수 영탁의 허락이 없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영탁 막걸리가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 영탁씨와 예천 양조 입장에서는 서로 원만하게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예천 양조가 계속해서 영탁 막걸리를 사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영탁의 허락 없는 가짜 영탁 막걸리다 라는 부정적 인식에 퍼지게 된다면 오히려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될 테니까 영탁씨와 예천 양조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서 영탁 막걸리를 시장에서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영상 찍어서 다음번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안녕.